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장동휘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상승한 8,228선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서비스와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S와 현대 오토에버 등 AI 클라우드 관련 종목이 급등했고 반도체 장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 일부 2차 전지와 소재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와 SKC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지수 강세와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미국 금리 방향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주목됩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미국 기술주 흐름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 여부가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지난밤 글로벌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AI 기대감 속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중심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AI 산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AI 성장 기대와 고금리 부담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됐는데요. 다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국제유가와 생산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당초 기대됐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증시 상승세 속에 숨겨진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일부 대형 기술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대감이 당분간 시장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업 실적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AI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약해졌는데요. 여기에 일부 대형 기술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 과열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기다인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배달 라이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역대급 성과급 지급 예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이 2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란 흥미로운 소식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8회 연속 동결될 것이라는 이른바 매파적 동결 전망까지 오늘의 핵심 경제 뉴스 3가지를 집중적으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순히 인상률을 얼마나 올리느냐를 넘어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기 때에 놓여있던 도급 노동자들을 포용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안 그래도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안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실질임금이 12,000원을 넘는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거론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는 변화 속에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역대 가장 험난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임직원들이 받을 엄청난 규모의 성과급이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삼성전자 DS 부분에 지급될 특별 경영 성과급 규모는 영업이익의 10.5%인 약 3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건강보험률 7.79%를 적용하면 내년 건보료 수입만 무려 2조 2,6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직원 개인으로 보면 1억 원 연봉의 부장급 직원이 성과급을 포함해 7억 원 안팎의 보수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만 연간 2,500만 원에서 최대 2,800만 원에 달합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셈입니다.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납부액이지만 재정 고갈 우려가 나오던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재정 고갈 시점을 연장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신윤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재하고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번엔 동결이 결정되면 무려 8회 연속으로 금리를 묶어두는 셈인데요. 다만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통화정책 메시지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이른바 매파적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함께 달러당 1,500원대까지 하락하며 불안해진 원화값과 물가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 불안을 잠재우고 금융 안정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만큼 한은의 신중하고 매파적인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최저임금 논의부터 굵직한 거시경제의 흐름인 기준금리 결정까지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최저임금 확대 논란과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효과,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핵심이었는데요. 플랫폼 노동과 반도체 호황, 물가 환율 변수까지 맞물리며 경제 전반의 변화 흐름이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월 27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하며 혼조세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선 특히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소재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1.19포인트, 2.25% 상승한 8,228선 포인트에서 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삼성전자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노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낙폭도 확대됐는데요. 다만 알테오젠과 펩트론 등 일부 바이오 종목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066억 원, 1,8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49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수급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의 중심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매수가 이렇게 이어졌고 시장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감과 글로벌 메모리 업황 개선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개인이 6,425억 원을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849억 원, 5,518억 원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와 HBM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업황 개선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일부 조선, 방산주는 단기 급등해 약세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5%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2.86% 내리면서 2차 전지 업종 약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하락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모습입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 역시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장 후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과 펩트론 등 일부 바이오 종목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방향과 반도체 업종의 강세 지속 여부, 그리고 코스닥의 낙폭 축소 가능성이 중요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장동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주식 병합 이후 첫 거래일 만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나노캠텍입니다. 나노캠텍은 최근 적정 주가 수준 형성과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보통주 병합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주를 합쳐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의 주식 병합 이후 오늘 거래가 다시 시작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번에 몰리며 단숨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AI, 2차 전지, 전자소재 관련 테마 흐름까지 맞물리며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고 거래 정지 이전 대비 달라진 가격 체계가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도 크게 자극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 이상의 효과를 받아들여지며 시장에 관심을 끌어낸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부터 매수 대기 물량이 몰리며 나노캠텍은 빠르게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이후에도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상한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노캠텍은 시가 4,505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이후 오전 장중 상한가인 4,920원까지 치솟으며 고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장 마감까지 가격 제한폭이 유지됐는데요.
특히 주식병합 이후 거래가 재개된 첫날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고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수급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AR 기반 로봇 사업 전환 기대감과 최근 시장의 테마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의 우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나노캠텍은 전거래일 대비 29.99% 오른 4,92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거래 재개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특징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나노캠텍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장중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마트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96% 내린 8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 SCK 컴퍼니의 최대 주주인데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혐오 마케팅 논란에 휩싸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236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주 321억 6천만 원 대비 약 84억 원 넘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번 사태가 ESG 측면의 오너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켰다며 이마트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7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약 30%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증권가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시작된 불매 움직임이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실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을 뜨겁게 달군 바이오 기업 D&D 파마텍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여러 대외 변수로 출렁이는 가운데 D&D 파마텍이 대형 임상 성공이라는 강력한 재료를 등에 업고 오늘 시장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무서운 기세로 치솟으며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띄운 결정적 계기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즉 마취 치료제 후보 물질인 DD01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입니다. D&D 파마텍은 오늘 DD01의 글로벌 임상 이상 톱라인 데이터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결과는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유약군과 비교했을 때 투여군에서 지방간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 무려 75.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허가 핵심 지표들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입니다. 섬유화 악화 없는 마취 해소 등 주요 평가 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효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은 단 2개에 불과할 정도로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임상 성공을 바탕으로 D&D 파마텍의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화이자와 비만 치료제 관련 연구 계약까지 맺고 있는 만큼 회사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대폭 재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차트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7만 5천 원으로 출발해 장중 9만 8,80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98,800원에서 안정적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D&D 파마텍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배지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미래 기술력과 글로벌 모멘텀을 바탕으로 성장주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가세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장 마감 시점까지 이 기세를 굳건히 지켜낸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은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틱이 개발 중인 자보페그두타이드,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입니다. 이 자보페그두타이드가 미국 임상 2상에서 관련 평가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작용 기전 치료제로서 이 비만과 지방간을 함께 공략한다라는 점에서 차세대 신약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비만과 지방간을 함께 공략하면서 FDA가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 간 섬유화 개선 지표에서도 투약 환자의 약 5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지표인 MSHS 해소 비율도 투약군은 62.5%, 위약군은 5.3%로 나타나면서 통계적인 유의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 지방 감소가 아니라 이런 마드리갈 파바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의 한 종에 불과한 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 결과를 계기로 글로벌 논의가 한층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아스템 캐몬입니다. 뉴로나타알두는 자가골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인데요. 이 코아스템 캐몬은 누게릭병의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뉴로나타알두의 품목 허가 신청이 확보되면서 FDA로부터 승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국내에서는 네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로, 또 세계에서는 첫 번째 누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로 그 입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품목 허가 변경 신청일은 지난달 30일이었고요. 허가는 어제 발표됐습니다. 코아스템 캐몬은 FDA의 고시에 따라서 확중 임상시험 실시, 또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향후 국내 판매와 후속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극심한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코아스템 캐몬 같은 일부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특히 코아스템 캐몬은 줄기세포 치료 기술력과 또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합세한 상황에서 더욱 큰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의 공통 키워드는 미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 있었는데요. 결국 두 기업 모두 단순 기대감이 아닌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차세대 기술력까지 인정받으면서 모두 상한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바이오의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인 만큼 향후 추가 임상 데이터, 또 양산 확대 여부, 글로벌 업황 현황에 대한 변동성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편하게 알려주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기업은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하면 많은 분들이 태양광 산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을 단순한 태양광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 전력 수요 확대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왜 지금 한화솔루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미국 태양광 시장의 확대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기반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며 수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생산 시설을 구축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데이터 센터와 서버 운영에 필요한 전력 소비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전력 확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을 보유한 한화솔루션의 영향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적 흐름은 어떨까요? 하나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태양광 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의 영향으로 실적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과 경쟁 심화가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미국 시장 확대와 장기 성장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생산 능력 확대와 친환경 정책 수혜 여부가 앞으로 실적 반등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증권가는 AI 산업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이 이어질수록 태양광 시장 역시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솔루션은 단순 태양광 패널 생산을 넘어 에너지 솔루션과 친환경 사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업황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경쟁 역시 치열한 만큼 실제 수익성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장기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투자 리포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솔루션은 단순한 태양광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 확대와 친환경 정책 수혜가 앞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쉽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냈던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장은 오늘 지켜낸 흐름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다인 아나운서는요? 네, 우리 증시 기다리던 불장은 조용히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국내 증시는 AI 기대감에 올라탄 로켓이었다면 해외 증시는 엔진은 뜨거운데 연료 부족으로 걱정하는 우주선 같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